자, 그러면 이제 퇴적암, 변성암, 그 다음에 암석의 순환, 토양까지 한번 가볼게. 내용이 조금 있거든.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교재에서는 64페이지에 퇴적암부터 볼게. 퇴적암의 일단 생성 과정을 보시면은 먼저 그 퇴적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퇴적물이라는 게 먼저 운반이 돼야 되고 어디론가 그 다음에 쌓여야 돼. 그래서 우리 쌓이는 게 바로 퇴적. 운반되고 그 다음에 퇴적되고 그 다음에 얘가 좀 다져지겠지.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또 얘가 또 굳어져. 굳어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퇴적암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반되고 쌓여서 퇴적되고 다져지고 굳어지면은 결국에는 그게 퇴적암. 그래서 기본적으로 퇴적암의 어떤 성질은 퇴적물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게 돼. 그러니까 당연히 입자들이 뭔가 쌓여서 이제 다져진 게 퇴적암일 텐데 결국에는 얘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것도 학교에서 했겠지. 퇴적물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특징 볼게. 특징은 기본적으로 퇴적암에는 층리가 나타나거나 또 화석이 발견되기도 한대. 그래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층리 현상이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석 이게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일단 층리가 뭐냐 이거는 교재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거든. 봐봐. 교재 오른쪽 볼게. 다혜야 봐봐. 네? 그거 내려놓고 봐봐. 오른쪽 보시면은 층리 볼게. 층리는 퇴적물의 색이나 크기 등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줄무늬래. 그래서 층리라고 하면은 어떤 줄무늬 형태, 줄무늬의 형태가 바로 그 층리라고 하면 되고, 이때 층리가 일어나는 방향은 당연히 퇴적물이 쌓인 이런 방향이겠지. 이게 층리인 거야. 이런 식의 모습이 층리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쌓인 방향과 평행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저런 표현 중요할 것 같아. 쌓인 방향과 평행하게 나타난다. 이게 층리의 특징이고 두 번째 화석일 텐데 아마 화석이 뭔지 알고 뭐 공룡의 화석 이런 것들일 텐데 얘들이 이제 과거에 살았던 어떤 생명체의 어떤 몸이나 어떤 흔적들을 얘기해줘. 그래서 화석의 정의는 과거 어떤 생명체의 어떤 사체, 몸이나 아니면 어떤 형태, 흔적 이런 거 뜻한다. 흔적이라면은 예를 들어 뭐 공룡 발자국 그런 게 흔적이겠지. 실제 그게 몸은 아니고 발바닥은 아니겠지. 그 찍어낸 그 흔적이 이제 공룡 발자국이겠지. 그래서 이게 다 화석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종류일 텐데 자 볼게. 교재 보시면은 이거는 퇴적물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써보면은 자 볼게. 퇴적물의 크기가 작은 거부터 그 다음에 큰 것까지 작다, 크다. 즉 애초에 퇴적물 자체가 사이즈가 이제 작거나 큰 거에 따라서 형성되는 퇴적암이 달라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교재 보시면은 주로 이제 작은 게 뭐가 있냐. 교재에서는 그림을 반대로 그렸네. 나도 반대로 그릴게. 여기가 이제 크다. 이 부분을 작다. 볼게. 보통 큰 퇴적물이 뭐가 있냐? 자갈 같은 거. 혹은 모래. 그래서 주로 자갈이나 모래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주로 모래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퇴적물도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진흙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퇴적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약간 이거는 예외 상황일 텐데 교재 맨 오른쪽 보시면은 석회질 물질이나
조개 껍데기 등 어떤 생물의 유해. 그래서 석회질, 조개 껍질, 어떤 생물의 유해, 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볼게. 퇴적물의 크기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그 다음에 조금 예외사항으로 석회질이나 조개 껍질, 혹은 생물의 어떤 유해,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도 있을 거야. 알겠지? 크기에 따라서 혹은 또 다른 종류에 따라서. 뭐가 있냐? 나 써볼게. 일단은 주로 자갈과 모래가 만들어진 게 여감. 여감이라는 그 퇴적암이 있고, 주로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이제 사암이 있어. 사암. 그 다음에 주로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이암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제일 쉬운 것 같아. 얘는 주로 석회질이 모여서 만들어진 석회암이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쓸 때 주황색은 다 암석들이거든. 외워야 될 암석들이고. 다시 볼게. 사이즈가 큰 퇴적물의 크기가 쌓여서 만들어지면은 여감, 그 다음에 모래는 사암, 그 다음에 진흙은 이암, 그 다음에 석회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석회암인 거야. 얘는 암기가 당연히 될 것 같고, 금방.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한자 배우신 분은 이제 모래사자라고 알 거야. 모래사자. 그래서 모래사자에서 그 사암인 거야. 알겠지? 뭐 그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얘는 이미 암기가 될 것 같고, 얘는 어쩔 수 없겠다. 그냥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 여감이랑 이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퇴적물의 종류일 텐데, 자, 오른쪽에 하나 더 볼게. 오른쪽 보시면은 퇴적물이 쌓이는 위치가 있어. 좀 정해져 있는데, 자 볼게. 보통 산이 있고, 보통 산 위에서부터 이제 강을 따라서 이제 내려가게 된다면은 대체로 자갈과 모래 같은 경우에는 요 산 중턱 이런 부분에서 주로 만들어지게 되고, 쌓여 주로 무거우니까. 모래는 조금 더 내려가서, 그다음에 진흙은 가벼우니까 거의 가장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주로 여감은 여기, 사암은 요 지역, 이암은 여기 지역에서 보통 발견이 돼. 우리가 보통 물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자갈과 모래는 무거우니까 까지는 못 내려가고, 무거우니까 여기서 그냥 멈추는 거야. 여기서 그냥 운반되어다가 이 지역에서부터 퇴적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은 크기가 작을수록 해안에서 멀리 운반되어 퇴적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 그래서 해안과의 거리는 여감, 그 다음에 이암, 그 다음에 여감, 사암, 이암 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퇴적암 얘기.